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난 채피디님 저거 주먹 딱 들고 큐 사인 네. 주기 전까지 숨을 못 쉬겠어. 아, 나 진짜 이태영 씨가 네, 2부 들어왔습니다 하는데 진짜 밖에 어디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2부 아니야. 하려고. 나 저 손가락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네. 이제 숨을 쉬네. 아, 그렇습니다. 2부는 어떤 주제로 시작이 됩니까? 오늘 저희 2부는 이제 저 1부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얘기했던 연예인과 질병.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네. 좀 특수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생활 패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네. 이렇게 막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또 좀 희한하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뭔가 왜 연예인은 질병에 노출이 되나? 아니면 어. 좀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나? 이런 걸 좀 한번 알아볼. 일단 어. 저희가 아프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두 분이 혹시 좀 지금까지 좀 알았던 그런 병력을 한번 쭉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거 뭐 검사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약간의 우울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아, 조울증 본인 추측에. 네, 조울증도 좀 조울증이 있을 좀 것 있다? 같아요. 네, 조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 아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질병을 엮어서 얘기하는 거면 약간 네. 직업병에 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요새 뭐 공황장애라는 말을 되게 많이 네. 듣잖아요. 네. 근데 뭐가 공황장애인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음. 그 네이버 사전에 나온 건데요. 네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여러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밝혀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딱 정의가 돼 있거든요. 네. 저도 네. 이게 공황장애라면 공황장애를 겪어본 것 같거든요.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심적 글로 불안. 말고 실제로 저희 개그 우먼 중에 네. 한 분이 살짝 겪었어요. 공황장애. 근데 어떤 거냐면 네. 갑자기 누가 뛰어와서 날 때릴 것 같고 음. 뭔가 음. 뒤에서 나를 확 밀어버릴 것 같고 음. 차가 갑자기 달려와서 나를 팍 박을 것 같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욕할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할 거 위협을 가할 것 어. 같은 생각이 딱 드는 네, 거예요. 네. 무서움이 딱 드는 거예요. 네네. 그게 좀 공황장애의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네. 태우 씨는 어떨 때 그걸 느끼셨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우리 생각을 긍정적이시잖아요. 하는데 지금도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그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게 있긴 한데 네. 이 연예인을 시작하면서 네. 초반에 뭐 유명인들만 겪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제가 네. 유명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어. 그리고 이게 현재 압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갑자기 막, 그냥. 네. 갑자기 막 뛰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네. 초조해지고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저도 한동안 그 수면제 처방도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졸피뎀 그때 얘기했지만 네, 그때 저도 얘기했죠. 한 1년 정도는 어. 의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불안하고 그냥 걱정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이태영 씨 이제는요 너무 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태영 씨 옆에는 우리 하 기자님하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굳이 해야죠. 유부남들이 둘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엮일 게 없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 든든한 오빠들이 종교를 있는 거지. 가져보라는 권유도 받았고 네. 이게 뭐 종교? 정신 종교. 종교. 아 종교. 네, 네, 마음이 종교적으로. 불안하고 하니까 제가 어. 특별히 종교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이거 종교로서 좀 의지를 하고 이제 견뎌낼 수 있는 뭔가 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끈을 잡아라. 이참에 한번 그러면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죠 왜? 이참에 아니라 좀 극복을 한 거죠 어떻게 아 보면. 극복이 됐어요 근데 뭐 종교 갖기 전에. 이겨냈다 이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제가 초월을 한 거죠. 저도 사실 최근에 네네. 공황장애인가 그러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공항이 아니라 공황 아닙니까? 공황. 공황장애라고 했죠. 김포공항이고. 공항의 아니, 국가지. 공황. 제가 공황장애. 예. 이중 모음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괴물. 개생명체인데 개생명체 이렇게 하거든요. 괴물. 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괴물이 여러분들. 아니라 괴물이요. 공황장애. 예. 예, 이게 좀 있는 게 요즘 네. 증상이 좀 나오는 게 저도 요즘에 좀, 있어요? 요즘에 좀 무서워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네. 큰 덤프 트럭이 네. 확 나와서 나를 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운전을 좀 위험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 저번에 보니까 차선 변경을 막 너무 막 하시더라고요. 아 통화하면서 차선 변경을 막 하시길래. 아니 근데 그런 상상이 계속 돼요, 아, 머릿속에서.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네. 갑자기 누가 나를 탁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간혹 들거든요. 요즘 드신다고. 예, 그리고 저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네네. 조울증도 좀 심각하게 오는 게 기분이 막 이렇게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시는 저를 또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행사를 막 야 너 얼마짜리 줄 거야? 그럼 기분 좋아집니까? 그럼 확 좋잖아요. 일 없었는데 근데 다음 날 되면 야 그거 빠그러졌어. 아이고. 그럼 또 확 다운돼요. 근데 또 전화 야 대신 그걸 잡아왔어. 확 좋아. 근데 또 야 그것도 또 빠그러졌네.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은 계속 아 이분이 뭘 준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예, 예. 그 사람 또 뭐 주지 않을까 네. 하면서 그 사람 원주리에 계속 돌아다니는 아제 모습을 파리처럼. 보면서 혹시나 뭐 줄까 싶어서 그분에게 어. 끈을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막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영돈 씨 맞습니다.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졌죠. 네. 정영돈 씨가 이제 지난해 올해죠. 네네. 올해 1월달에 갑자기 이제 뭐 냉장고를 부탁해 무한도전 잘 나오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 다시 쉬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불안장애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받고 해봐도 안 돼가지고 다 프로그램 빠지겠다 해서 최근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했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웹 영화 작가, 그다음에 뭐 주간 가수, 아이돌. 중간 아이돌 MC, 그다음에 형돈이나 대준이 뭐 네. 그런 걸 컴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형돈 씨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관련해서 좀 찾아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장애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이 불안한 증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질병으로 보는데 보통 이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범불안 장애 그리고 공포로 인해서 신체적 고통이 오는 공황장애. 그러니까 공황장애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막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신체적 고통이 좀 수반이 돼요. 아, 네. 그걸 공황장애라고 아, 합니다. 그럼 저는 아니네. 일단.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면 불안장애. 아, 불안장애입니다.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공황장애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대상 그러니까 뭐 강아지 아니면 뭐 할머니 희한한 뭐 자전거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긴장감이 나오는 공포증 그 고소공포증도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네. 공포증 그다음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장애 그러니까 강박증 마음에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나? 줄이 안 서 있거나 아니면 뭐 네.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 이렇게 금을 밟으면 막 정말 지나치기 싫고 그런 마음이랑 강박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큰 사고를 겪은 이후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그러니까 뭐 그 재난이나 재앙 그 얼마 전에 지진 나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경주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대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돼서 실제로 몸이 아픈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반드시 이 의사를 찾아서 이제 진단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불안장애의 경우에는 정영돈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 네. 방송에서 이제 그런 걸 고백하신 분들이 있었죠. 김구라 씨도 최근에 이제 그 그러셨죠.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거 이제 겪으면서 네. 공황장애 네. 겪었다고 했고 이경규 씨도 그렇죠. 불안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지금 더 얘기를 드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들었고. 이제 네. 가수 김태원 씨, 그다음에 김장훈 씨, 그렇죠. 그다음에 배우 차태현 씨도 이런 이제 그쵸. 증상 겪었다. 아 차태현 씨도요? 김신영 씨도 있었죠. 아 김신영 씨도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활발하고 네. 좀 활달할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취약하다. 그래서 특히나 개그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배우들은 이렇게 약간 슬프고 힘들고 이러면 이제 이 연기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가수들도 약간 뭐 슬픈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맞아요. 부분인데 개그 하시는 분들은 슬픈 개그나 그쵸.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우는 개그를 못 하니까. 그래서 피에로가요. 네. 입은 웃고 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네. 그쵸. 이 개그맨들이 네. 애환이 뭐냐면요. 네네.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네. 저희가 슬플 때 슬픈 표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늘 즐겁고 네. 늘 행복하고 나는
유쾌한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웃음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리고 우리 대중들도 개그맨이나 아니면 웃음을 주는 예능인들을 보면 네.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늘 밝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생각하지 않고 네.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래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걸 요구를 할 때 제가 되게 상황이 안 좋구나, 기분이 안 좋은데 갑자기 가서 웃어보라든지 웃겨봐 이런 얘기 그런 들었을 얘기 많이 때 들으시죠. 네. 그때 뭐 승질을 하면 승질을 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또 저희한테 심한 잣대로 또 음. 뭐 어떤 뭐 잣대로 저희에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뭔가 가르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승질도 못 내고 그럼 웃으면서 그 앞에선가 뭘 보여주지만 돌아섰을 때 씁쓸함과 그래서 많은 예능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그렇게 아프다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증상을 겪는 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네. 승질이 나거나 네. 화가 올라올 때 화를 내야지만 그게 풀리는데 네네. 화를 계속 삭히다 그 보니 연예인의 특수성이죠. 사실은 어. 이 좀 이렇게 대중에 노출돼 있다는 것 때문에 네네네. 감정을 고지고대로 드러내면 네. 안 좋은 얘기가 돌까봐 네, 그죠. 걱정이 되고. 특히 예능 하시는 분들이 네, 그게 네. 민감하거든요. 뭐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은 일단 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한 몇 개월 동안만 딱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실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근데 예능 하시는 분들은 늘 해야 돼요. 그렇죠. 365일 내내 유재석 선배가 한 번이라도 쉰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10년째 하고 계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게 적절하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불안장애는 노출되기 쉽다. 그렇죠. 그렇지 약간 않을까 직장인들은 퇴근이 있고 그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전 국민이 뭐 시어머니다 뭐 이런 뭐 이승기 씨 뭐 연인은 뭐 전국민 씨 네.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밖에 나와도 퇴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감시하는 CCTV인 거고 다 눈이니까.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네.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돌아다녀도 네. 입소문이 그렇게 입소문만 났죠. 뭐 일파만파 퍼지진 않는데 네. 그나마 시간이 흘러서 컴퓨터 요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SNS. 뭐 바로 몰카로 찍어버리니까 네, SNS. 그리고 그게 올릴 수 있는 매체가 없었을 때는 좀 네. 제보해야 되잖아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 네, 채 기능 어떻게 글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자기 공간에 그냥 올리면 일파만파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 저희를 대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제가 불안장애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태현 씨도 얘기했지만 김하늘 씨나 신하 전진 씨, 네. 뭐 배우 유승수 씨, 하유미 씨, 이병헌 씨 등도 인터뷰를 통해서 네. 불안장애 겪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겪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많은 원인들이 뭐 이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일단은 그 연예인 직업 특성상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기를 한번 얻은 분들은 그 인기에서 내려올까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조명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받고 그걸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뭐 무대를 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나 뭐 이제 개그맨분들 같은 경우에 녹화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좀 감당 못하는 그런 기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에 이제 뭐 기사 등을 통한 댓글,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기사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기사 좋은 기사가 쓰여져도 거기 댓글이 막 안 좋은 얘기가 많은 안 좋은 경우가 것들. 이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뭐 전 국민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감시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불안감. 사실은 요즘에는 또 뭐 SNS뿐만 아니라 또 매체들도 사실은 파파라치 찍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연애나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생활에 대한 또 침해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연예인분들이 좀 마음의 병을 얻는 이유가 아닌가. 말을 중간에 세서 맞아요. 그런데 예. 지코 씨랑 서현 씨 헤어졌어요? 헤어졌죠. 어젠가 그젠가 예. 기사 내자마자 봐봐. 못 견디는 거죠. 못 건드는 견뎌요. 거야 애들이. 씹어대니까. 제가 이제 서현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서현 씨 인스타그램을 이제 종종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보면은 댓글들이 다 그래요. 다 지코하고 연관시키는. 그러니까 이 예쁜 모습을 지코만 봤겠지.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을 남기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왔을 때 댓글 좀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좀 스트레스 받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공황장애 오고 불안장애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유명인들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같이 이군
우리 이태영, 이동엽. 저는 아주 그냥 3군, 8군이에요, 8군. 그런 거 없어요. 이태영 무조건 우리 다 2군이야. 무슨 이군이라. 네. 근데 2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저도 네. 억울한 게 제가 친구들이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치면 네. 제가 그 친구가 그 직장 내에서 업무 성과나 고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냥 거기 다니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는 거지. 근데 제 성적표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네. 요새 뭐 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네. 얼마나 노출이 나오는지, 인기가 얼마나 되는지, 네.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엽 씨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팔로워스. 네, 제 업무 고가가 전 국민한테 공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되게 무능력해 보이고 네.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갑자기 눈물이 약간 이렇게 약간 돼버리니까 심리치료 네, 시간인 것 사람이 같아요. 한없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동엽 씨 제가- 그런 마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보다는 어. 이태영 씨한테 제가 너무 못되게 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태영 씨는 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자기 자존감이 되게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방송 쭉 듣다 보면 네. 이동엽 얘는 뭔데 지가 갈구냐. 이태영을 갈구고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점은 이태영 씨가 워낙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저보다는 그러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예, 우월하고 그리고 그릇도 크고 이런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이분한테 제가 우월하고. 의량스럽게 이렇게 한 거지 예. 아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오늘 갑자기 지금 상처 문득, 받죠, 사람이. 이태영 씨도 상처를 받는구나는 걸 엄청 오늘 처음 상처받죠. 알았어요 지금 받죠, 죄송합니다 받죠. 이때까지 혹시라도 오빠가 이태영 씨 말하면서 순간순간 무시했던 점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혹시나 다음 알게 딴 주제 모르게. 하면 또 맞아, 그럴 또 할 거잖아요. 거잖아요. 컨셉이면 그렇지도 가만히 않아요. 계세요 그냥. 그래요? 근데 좀 사과는 방송 말고 따로 하시고. 순간 이태영 씨도 이런 걸 느끼는 예. 어쨌든 사람인데 저도 느끼겠지만 진짜 약간 우울증 같은 걸 겪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는 이게 내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맡기자. 이제 그래서 저를 그냥 놨어요. 음. 놨습니다. 근데 이태영 열심히 씨는 하자.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그런 건 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책 없는 위로는 별로 네, 좋은 별로 것 도움이 같고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프면 환자다 이런 거죠. 그럼 태영아 오빠 네, 보면서 좀 완전. 힘내. 네. 밥이나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가보면 이제 사죠. 저희가 네. 이제 지금까지 마음의 변화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외과 질환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혹시 네네네. 두 분은 좀 아. 살아오면서 좀 큰 외과적인 질환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당장 지금 겪고 계시지만 손톱도 그렇지만 제가 그 개그맨 하기 직전에 네. 제가 또 코 수술을 했습니다. 다쳐서 정말? 다치진 않았고 그냥 아이고. 정말? 성형으로 성형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네. 제가 개그맨 직전에 네, 네. 비중격 수술이라고 콧구멍이 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콧구멍이 네. 코 구멍과 구멍 사이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비중격이라고. 요 왼쪽과 오른쪽 사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코를 팔 때 안에 넣으면 성형 옆에 목적이 아니라 뭐가 안에 네네. 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콧구멍과 코 네, 사이에 맞아요. 숨을 쉴 수 있는. 네, 네. 그게 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구멍이 커서 한쪽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염이 생기고 어. 숨쉬기도 코가 별로 곤란하고 안 계속 좋았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중격 수술 한번 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네, 네. 개그맨 이제 데뷔하기 직전에 네. 그럼 비염도 좀 줄이고 목소리가 제가 늘 코막힘 소리가 나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네, 네.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좀 청량한 목소리로 방송을 데뷔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술했는데 네. 비중격 수술의 단점이 뭐냐 하면 네. 잘못 수술이 되면 네. 콧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가 뚫리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콧대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코 중간에 여기도 지금 내려앉았죠 아직도. 여기가. 그러네요. 예. 내려앉아서 네. 전 처음에 내려앉은지도 몰랐어요. TV를 봤는데 제가 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TV를 보는데 강대뼈가 더 튀어나왔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보니까 이동엽은 코도 없고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예전 어릴 때부터 사진이 있으니까 저는 콧대 하나 유일하게 믿고 있는 콧대 하나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코가 있는데 왜 없다 하지 하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여기가 숟가락으로 코를 파듯이 여기 탁 파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 코가.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형을 합니다. 그것도 서울 나들이 이후에 케미 퍼머까지 끝내고 일이 없어가지고 이참에 코나 한번 하자 하고 보통은 성형할 때 코를 더 높이 올리잖아요. 근데 제 코대로 그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리진 않고 그러니까 내려앉은 부분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네네.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꺼지더라고.
또 꺼졌어요 지금. 왜 꺼지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진짜. 또 들어갔죠. 싱크홀 같네요 이게. 싱크홀처럼 중간에 네. 퍽 커졌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인기가 네. 가다 푹 꺼지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셔야겠는데. 저한테 스트레스인데 그 코 수술도 한 번 해봤거든요. 네. 너무 아파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다시 한다는. 마취 풀리고 이럴 때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코가 막 네. 제 주먹보다 더 커졌는 적이 있거든요. 이게 수술하고 나면 코가 팅팅 부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 만났는데 또 그 사람들은 제가 원래 그래 생긴 줄 알고 아이고. 막 되게 무서워하고 막. 그럼 특별히 뭐 그 말고 이제 부상 당하시거나 그런 적은 그건 또 있죠. 또 해도 계속 얘기 됩니다. 네. 외까지나 맞아요. 배틀입니다 네. 지금. 그거는 네. 또 제가 군대 갔다가 네. 이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어. 왼쪽 옆에 이게 흉터가 네. 원래 없던 수술인데 흉터 있으시네. 흉터가 있잖아요. 왼쪽 이거를 무슨 옆에. 생사를 찢었어요. 이 강대뼈 옆에 여기가 네. 우리 눈과 눈 사이에 요 근처에 강대뼈 옆에 네. 달걀 껍질만큼 얇은 그 뼈가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박아가지고 문짝에 박아가지고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차 안에서 차 문을 내가 뛰어가는데 누가 문을 팍 여는 바람에. 주행 중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거죠. 제가 키가 조금만 작았어도 머리 위로 지나갔을 거고 5톤 덤프 트럭 있죠. 네. 그 모서리 끝에다가 눈 옆에 팍 박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 전 전경이었거든요. 전경하시죠. 경찰병으로 제주. 이송됐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참 운도 지질은 나쁜 게 네. 성형외과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온 그 달부터 네. 앞달까지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근데 눈을 누가 수술해? 눈 옆에를 그렇죠.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치과가 했습니다. 봉합 이런 게 좀- 되나요, 근데? 뼈 드릴 받고 해야 되는데 치과가 네. 어쨌든 이 근처 뭐 턱관절 뭐 이런 게 얼굴이니까 되니까. 턱관절이니까 눈 옆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걔들이. 근데 근데 걔들도 처마다 보니까 원래 입 안을 찢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미간상. 근데 걔들이 너무 떨리니까 눈썹 옆을 찢어가지고 바로 쉽게 들어가려고 눈썹을 이만큼 길게 찢어버렸어요, 저는. 그 흉터가 있네요. 네, 옆에 있네. 흉터가 아직도 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안 뭐 없어져요. 분장하시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안경을 제가 끼는 이유도 인나스로 가시면. 가리려고. 근데 그게 네. 문제점이 뭐냐면 네. 수술 끝났는데 네네. 눈썹부터 시작해서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괜찮죠. 계속 심한 물리치료와 막 전기 충격과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네.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돌아오더라고 신경이. 어. 그래서 지금은 천만다행히 괜찮은데 네네. 그 당시에 눈도 못 감지. 네. 그때 1살인가 2살 때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계속 눈에다 안약 넣으면서 먼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디 크게 다치시거나. 근데 이제 그런 앞에 오빠 얘기는 약간 좀 상관없이 네. 연예인과 질병과 상관없이 상관없고 그냥 개인적인 거죠. 이동엽의 인생. 이동엽의 저도 인생사. 그래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동엽의 인생사. 네네네. 연예인의 특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카메라 빨간불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 네. 그 달라지는 게 있는 게 네. 저도 겁이 되게 많고 한데 네. 불만 들어오면은 이게 겁이고 뭐고 네.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용기가 생긴다고 할까 그냥 네. 일단 카메라 들어왔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막 갑자기 막 못 타던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칭도 안 되는데 이제 아이고. 녹화 중에 제가 요가 코너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코너에서 오늘의 요가라는 코너를 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죠. 뻔뻔해 그쵸.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어. 하다 보니까 그 부상이 생겨가지고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그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녹화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녹화 중에. 근데 그 참고 녹화를 끝나셨어요? 그때는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픈지 몰랐어요. 녹화할 때는 이게 이렇게 부었는지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일단 그 했던 거대로 다 끝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치료를 받고 6개월 그 프로그램은 또 폐지가 됐고 심지어는 MBC에서 시청률이 되는 일이 1% 없어, 나왔어요 되는 일이 그때 없어. 새벽에 막 할 때 1% 나오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가지고 이 오른쪽 그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오빠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코너 하면서 아니면 방송하면서 많죠.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제 후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누명의 추억을 할 때 네. 경찰로 나왔던 안정빈 씨가 계세요. 좀 자, 도통하게 자, 생긴 안장기는 네. 네네. 그분이 십자인대 파일이 네. 3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 공연장에서 네. 이렇게 막이 이제 내려갈 때 이제 마지막에 네. 바람잡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그죠. 먼저 나와서 막이 내려가기 전까지 좀 재밌게 하고 끝날 때 네. 고고 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어. 이제 뛰면서 이제 마지막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자기도 뛰면서 네. 불이 꺼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암전하면서 그분이 살이 좀 쪄서 그런지 모르는데 갑자기 고고 하고 불이 꺼졌는데 켰는데 걔가 누워 있었어요. 왜? 그 뛰면서 체중이 눌렸는데 십자인대가 터져버렸어요. 아이고야. 그건 체중에 늘려서. 뭐 어쨌든 그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바람에 그 네. 누워서 실려갔어요 그 네, 친구가. 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네.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겨울에 네. 이게 집 앞에 탁 나오는데 공연하려고 나오는데 네. 살얼음이 싹 얼은 거예요. 근데 언덕 위에서 내려가니까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다가 네. 얼음 그 이제 얼은 곳에 네. 그리고 조심해서 안 넘어지려고 걸어가다가 다리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또 십자인대 또 터졌어. 그 길바닥에서 또 실려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누명의 추억이라는 코너랑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한 게 제가 이렇게 나이키라고 하죠 일명. 그쵸. 손을 땅에다 그 춤추는 짚고 비보이들이 양다리를 하는. 머리 위로 비보이들 많이 올리는 하시는. 비보이하는 그걸 딱 했는데 네. 제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죠 지금. 네. 뼈가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그러네요. 볼록 튀어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없는데 비하면, 여기 볼록 튀어나왔어요.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짚는 바람에 네. 엄지손가락 푹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야. 지금 봐봐요 뼈가 튀어나왔다니까. 어머나. 근데 이게 저 누명의 촉이 이제 갓 올라왔는데 3주도 안 됐는데 손 때문에 제가 이걸 내리면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집중을 오랜만에 받았는데 이걸 못 내리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네. 주사 같은 거 맞고 인대 주사인가 뭐 일단 근육 위안제 같은 거 맞으면서 참으면서 있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녹화 때마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민 씨한테 제가 시킵니다. 제 역할을 네가 대신 좀 해달라. 그 부분을. 그래서 걔가 이렇게 딱 하는데 걔가 발을 찼는데 또 십자인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양쪽 저는 손 다쳤지.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다리가 터져버렸지.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 근데 무대 위에서 아 하고 넘어졌는데 둘 다. 사람들은 웃어요 일단. 이게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인 줄 알고. 근데 개그맨이다 보니까 진짜 아픈데도 아하 하는데도 이게 개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형 나 못 긋게 했어. 십자인대가 터졌나 봐 하는데도 이놈 또 터뜨렸구나 하면서 우리가 막 재미로 나는 너 때문에 손이 나갔잖아. 이렇게 하면서 진짜인데도 이제 걔는 끌려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지. 이게 진짜 짠 건지 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갔던 뭐 그 기억이 몸을 있습니다. 쓰는 직업인 또 개그맨들이니까 네, 몸개그도 많이 하고 네, 하니까 네. 좀 부상이 좀 잦은 것 같아요. 네. 뭐 가수들은 또 그 반대로 또 목으로 많이 쓰니까 성대결절 성대결절은 같은 경우가 주로 되게 많이 많잖아요. 저도 성대결절 걸린 적이 있어요. 정말? 목 가수 안에다가 풀립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두 개가 생겨가지고 네. 계속 신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행사 많이 하시다 그랬죠. 행사 많이 하고 소리 지르다 보면 목이 쉬었는데 쉬어야 돼요. 목이 쉬면 일단 무조건 푹 쉬는 것밖에 없어요. 쉬어야죠. 뭐 약을 먹고 제가 뭐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약 먹고 입에다가 막 뭐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탕 있죠. 그 뭐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물 뭐 목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목 다치신 분들은요 그냥 쉬어야 돼요. 그냥 모든 걸 잊고 쉬어야 돼. 말씀 안 하시고. 말 안 아플 하고. 때는 뭐 그러면 쉬어야죠. 풀려. 근데 저는 그거 어쨌든 행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닌겔 맞고 잠깐 좋아지면 신 목소리로 그냥 목소리가 나오면 그날 막 미친 듯이 하고 그리고 자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잠겨요. 막 목소리 안 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미칠 것 같아. 그럼 또 가서 닌겔 맞고 또 어떻게든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또 쓰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목에 계속 이게 성대가 계속 비벼지잖아요. 그죠. 찢어지다 못해 이제 볼록하게 그 굳은 살처럼 이렇게 생긴 그게 생겨 성대가 다 안 다친대 이게. 목소리 이제 변하죠. 변해. 약간 그래서 제가 허스키하게. 이렇게 되더라고. 제 목소리가. 지금도 그 목소리 좀 고음감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 그렇죠. 잘라내야 된대요 성대를. 그러니까 몇 개월을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못 하겠지. 그래도 못 하시겠죠. 그래서 못 한다 하는데 하필이면 우차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2010년에 자동으로 제가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회복이 됐어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3개월 있다가 수술하자 했는데 그 중간에 우차사가 없어지면서 수술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 깜짝 놀라시면서 풀립이 뭐 이렇게 뽀록 나온 염증이 2개가 없어졌다. 나왔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자연적으로. 무려 수술 안 하면 안 낫는데 했는데 걔들도 놀래하고 쉬어서. 저도 놀랬고. 역시 아플 땐 쉬는 게 최고다. 쉬는 게 최고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이런 약간 질환 얘기했는데 좀 희귀 질병에 대해서 연예인분들 좀 알으시는 질병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게 있었어요. 또 궁금합니다. 그 연기자 이제 김민정 씨가 예전에 이제 드라마 히어로를 촬영 중에 이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검진 결과가 석회화건염. 석회화건염. 돌 같은 게 있었고. 이게 뭐냐면 어깨 인대 부위에 침착한 석회를 제거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제 굉장히 어깨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쪽 종양도 아니고 무슨 혹도 아니고 이런 게 돌 같은 게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긴다는 네. 그런 질병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지민 씨하고 유희태 씨는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 MBC 드라마 배트맨 바이러스에서 이지아 씨가 앓았던 병으로 설정된 건데 약간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그 이 방골이관이라 그러죠. 갑자기 귀에. 쓰러지는. 예, 그래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거나 현기증이 오고 수시간에 걸친 청각 상실과 귀환이 꽉 차는 것 같은 압력을 느낍니다. 그게 메니에르 증후군이에요. 이게 이제 한지민 씨뿐만 아니라 유지태 씨도 이걸 이제 앓는다고 해서 이제 희귀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지민 씨 이번에 밀정 잘 봤는데. 네, 그죠. 그런 계속 걱정이 계셨구나. 이게 이제 뭐 완벽하게 낫는 게 아니라서 꾸준하게 맞아요.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그맨 이윤석 씨는 네. 참 이렇게 안쓰럽게 통풍이요 벌써?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풍? 예, 풍이 와가지고. 그분 약을 그렇게 챙겨 드셨던 통풍이 분이에요? 뭐냐면 통이 보통 근데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한데 이제 원래부터 체질이 좀 약간 그러시대요. 그래서 뼈와 관절이 약해지면서 실이구나. 좀 뼈가 뒤틀리기도 하는 그런 병인데 그 뭔가 이제 술을 그때까지는 많이 드시다가 이후부터는 좀 이제 약도 드시면서 술자리를 약간 좀 제가 아는 연예인 일단. 중에 술을 제일 잘 드시는 분입니다. 이윤석 씨가요? 네. 어. 예전에 같은 이게 약간 동네 풍이 살아가지고 이게 술 때문이 국민 약골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드시네. 정말 제가 해군에 간 사거리인데 살았거든요. 네. 신인 때 네, 대방동 쪽에. 선배님이랑 길 보도 하나 건너서 거리에 살았어요. 아 그래서 윤석 씨하고. 네, 그래서 거기 치킨집이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자주 거기 숯불닭 바베큐라고 네. 그 바베큐 집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한 잔씩 했는데 네. 그 이렇게 동료들이랑 네. 그때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그때가 정말 신인 10년. 신인이니까 거의 10년. 예, 거의 9년 정도 9년 됐죠. 10년. 근데 네. 이제 그때 미혼이실 때였죠. 네. 근데 술을 드시는데 정말 처음이랑 끝까지 한 소주 한 4병, 저도 한 4병 정도까지 마시거든요. 소주를 저한테 또 못 1인, 먹는다. 1인당 예. 한 명이 4병. 예, 그때 제가 막내 때는 네. 정말 전투적으로 술을 먹었어요. 오. 이게 막내니까 선배님들이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선배님 오실 때마다 막내들 가자 해가지고 막 술 같이 먹고 네.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또 저희 동기들이 12명이었는데 네. 12명 중에서 몇 명 남자애들이 다 술을 못 먹어요. 황재성 씨 못 먹지, 김경진 씨 못 먹지, 다 못 마셔가지고 뭐 대표로 거의 술 상무가 된 거예요, 제가. 이태용. 그래서 이윤석 선배님이 술을 사주셔서 한번 먹었는데 네. 소주 4병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이게 필름이 끊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정말 집까지는 잘 갔거든요. 네. 근데 가방을 안 챙겨 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 가방을 놓고 올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정신력으로 인사불성이 버티는데 있네. 아무리 술을 인사불성까지 먹어도 아니었고. 이태용은 가방 꼭 챙기거든요. 네, 그렇죠. 옷은 벗어놓고 가도 가방을 챙기거든요. 옷을 다 벗고 가도 네. 가방 꼭 챙기는데. 정말 그때까지도 단 1%도 안 변한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 그 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러면 풍이 약간 그 원인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드시네. 근데 와이프분이 한의사라서 풍은 잡아주지 않나요? 이제 아마 좀 근데 약은 계속 먹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그렇군요. 증상이 있어서. 어쨌든 술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단은 개그맨 단정 짓겠습니다. 정선희 씨도 그 라디오 프로에서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소양증이라고 가려움증의 일종이래요. 이게 이제 얼굴에서 열꽃이 피는 증세로 5년 동안 좀 치료를 받았다. 얘기하셨고 네. 가수 김경호 씨하고 탤런트 이영하 씨는 고관절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대퇴골 두무 혈성 괴사라는 희귀병을 앓으셨다. 뭔지도 모르는 대퇴부 쪽에 피가 잘 안 가는 거에서 네. 딱 썩는 거죠. 써가는 네. 계산하면. 그래서 뭔가 계속 뭐 투석을 받든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 엄병천 씨는 귀에 잡음이 들리는 이명증. 이명증. 네, 그러니까 삐한 소리가 맞아요, 계속 계속. 나거나 이런. 네. 저희 보통 이제 공연장 가서 이제 공연 보고 나서 집에 오면 맞아요. 이 하는 소리 나잖아요. 울리는 소리. 맞아요. 네.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리는. 네, 그 이명증이 약간 희귀질병을 앓았다고 하고요. 박효주 씨, 탤런트 박효주 씨는 선천성 척추분리증 이런 희귀질병이 있어가지고 네. 발레를 그만둬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디스크 아닙니까? 이거? 척추의 상관절돌기와 하관절돌기 사이에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인구의 4%나 5%가 여기서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자세가 원래는 후천적으로는 자세가 불량하거나 뭐 좀 안 좋은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선천적으로 그냥 척추들이 서로 분리되는 증상 때문에 고통 겪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맞네요. 배우 김정은 씨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그다음에 임예진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가수 박정아 씨는 갑상선 기증항진증 이런 질환들로 약간 고통을 겪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희귀한 질병.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윤종신 씨가 또 얘기했잖아요. 크론병이라는 맞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죠? 보통 식도염이나 이런 걸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거나 뭘 먹으면 무조건 식도 쪽에서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위쪽을 거의 한 66cm인가 60cm를 잘라셨대요. 잘라내야 되는 질병. 그래서 평생 치료를 받는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크론병이라는 병이 이제 약간 생소한 병이다 보니까 좀 당시에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크론병이 뭐냐, 왜 어떻게 발병되냐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러니까 되게 확률이 적은 단위로 나오는 희귀한 질병이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있잖아요. 소장을 60cm 자르셨네요. 소장을 그렇죠. 위보다는 위가 아니라 60cm를 자르셨다. 그리고 심수봉 씨도 뇌신경 인플레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뇌신경이 막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나고 이런 좀 증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룹 A 스타일 출신의 이제 성인규 씨라는 분은 암 중에 이제 희귀병을 속하는 흉선암, 가슴샘에 발생하는 종양 때문에 생기는 흉선암을 또 겪으셨다는. 또 양세찬 씨죠. 그러면 양세찬 씨도 네. 갑상선, 이리오시오. 네, 갑상선암 암 걸려서 수술해서 완치됐어요. 근데 그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우차사에 그 차오차오 그 친구도 지금 백혈병 걸리셨죠.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아, 거의 아직도 치료가 완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고 있다. 저도 계속 그 불과 이제 그 걸리셨다는 말 듣기 얼마 전에 우차사 뭐 현장 공개 비슷한 걸 가가지고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백혈병 진단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그래서 그분 정함이 어떻게? 그 정세협이라고 정세협 씨. 힝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원래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고 러블리하고 개그맨사에서도 정말 재밌는 친구고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백혈병이라니까 이게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쵸. 저희는 보통 백혈병 하면 애기들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면 뭐 영화에서는 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도 갑자기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병이 언제나 우리가 노출돼 있다. 근데 이 희귀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기자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찾아본 게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희귀 질병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가 뭐냐면 이 남자 연예인들의 군 면제 사유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질병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희한한 질병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보인다고 몇 번 하지 않았나요? 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어깨 탈골하고 허리 디스크예요. 그거를 좀 고질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김원준 씨, 차태현 씨가 어깨 탈골로 이제 공익근무원 했고요. 그다음에 조성모 씨도 어깨 탈골 때문에 이제 공익근무원 하셨고, 그다음에 이상민 씨, 김종국 씨, 김종민 씨도 허리 디스크로 이제 공익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댄스 가수 분들인데 아니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왜 댄스 가수를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의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종국 씨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매니저한테 예전에 맞았던 것도 있어서 허리가 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방송에서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좀 희한한 질병이 있어요. 김민종 씨는 심장 판막 질환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장 판막에 좀 이상이 있다. 그다음에 주영훈 씨는 조기 흥분 증후군. 와, 그러니까 생소한 병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 질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유 없이 흥분이 되거나 가슴이 빨리 뛰거나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를 면제받을 만큼의 그런 병명이다. 그다음에 뭐 김무성 씨가 이제 시각장애인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좀 면제받으셨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서 씨 같은 경우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좀 면제를 받았다는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허태지 씨나 신성훈 씨도 성격 장애를 이유로 또 이제 5급 제국민령을 받았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생계곤란으로 이제 받으신 분도 많았는데, 하여튼 좀 이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이게 다 보도가 된 거지만 쿨케이씨가 있었는데 관략근에 이제 힘을 주셔가지고 그 무슨 그 혈압이 높은 고혈압으로 그거를 이제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관략근 K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약간 잡히면서 굉장히 좀 조롱을 받았던. 쿨케이가 쿨하지 못하네요. 갔다 오지.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할 때 관략근에 힘을 주면서 네. 혈압을 쫙 올린대요. 아. 그럼 고혈압 진단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공익근무를 이제 하거나. 사실 군 빼려고 우리도 그런 군대 가기 직전에 네. 남자 우리 성인분들은 막 이렇게 막 관절 같은 거 빼는 분도 그런 있거든요. 얘기가 많아요. 네. 야 간장 한 병 먹고 가면 네.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맞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제 아는 분 한 분은 네. 자기가 좀 정신분열이 있다. 음. 종이만 보면 다 찢어버리는. 종이만 보면 어떻게 보면 훌륭한 니주네요, 그죠? 불안해서 저는 다 네. 찢어버린다. 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 진짜인가 싶은데 종이 막 찢어요. 어. 그래서 이상하다. 진짜 네, 무슨 네. 증후군들이 많더라고 이게 하면. 그건 자기는 그 종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무슨 증후군이다. 네. 종이 막 찢었어. 네. 근데 그 심각해 보이니까 군의관이 그럼 알았다고. 너 이제 그럼 면제시켜 줄 테니까 이거 사인하라고. 그때 걔가 사인을 싹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걔가 잡혀서 다시 갔다. 뭔 말인지 알죠? 찢어야 되는데 안 찍고. 이제 나 이제 알았어. 너 진짜 심각한갑다. 야, 나 그러면 이제 야 의사분이 정말 떡밥을 잘 넣는다네. 종이를 그래. 주면서 여기다 감정을 사인해. 탔네요. 자 사인하면 와. 너 바로 이제 면제야. 했더니 네. 걔가 사인을 딱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종이 그거 거짓말이지 하고 끌려갔던 아. 그래. 그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 진짜 그 군의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아, 많이 보죠. 정말 네. 쇼를 하시는 분들 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육군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설문지를 줍니다.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처음 네. 그 성격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정신적인 신정사. 게 있어요. 누가 날 어. 죽이려 하고 뭐 하는 그런 거 거. 같다. 그런 거에 막 제가 그런- 일부러. 예스를 많이 하면 따로 상담을 받거든요. 상담한다 그러길래 네. 제가 미친 듯이 이렇게 다 나쁜 어, 거로 해서 저도 일부러. 처음에는 군대 갔다가 나오려고 이유 없이 뭐 불안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막 동료가 뭐 총하니까. 총으로 뭐 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막 다 오. 오케이 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면담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군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예, 예. 웬만해서는 네. 또. 웬만해서는 장난이라고 아마 말할게요. 장난인 건지 아는지 하여튼 뭐 면담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 근데- 제가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병무청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군대를 면제하려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군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게 허리 디스크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허리 때문에 뭐 힘들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네. 많지만 가끔씩은 이제 그 이제 징병 검사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아니, 성 여장, 정체성. 여장 여장 그 해가지고. 정체성 어. 문제 때문에 근데 되게 웃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언제고 어디라고 밝힐 수 없지만 동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성스러워 보이니까 이분은 네. 바로 그냥 면담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 혼자 들어갈 수 없다고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해서 건장한 남자하고 같이 남자친구가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둘이 이제 친구겠죠. 네네네. 둘 다 남자분이니까.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면제를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면제 판정을 줄까 안 줄까 하다가 둘 다 현역 입대를 딱 했대요. 어떻게? 그 현역 입대 네, 판정을 네, 했대요. 네. 뭐 갈 수 있겠다. 했더니 저희 이제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여자 모습으로 해 오신 분이 슬퍼할 것 같잖아요. 네. 아 나는 이제 못 가는데라고 슬퍼할 것 같고 건장한 남자분은 뭐 덤덤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장을 하신 분이 당황을 하고 건장하게 오신 분이 막 울더래요. 알고 봤더니 건장하게 오신 분이 실제로 성정 스승이 이상이 있는 분이고 여장을 했던 분은 그걸 빼려고 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반대로.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재밌는 경험을 제가 많이 봤던. 아니 이게 군 면제되는 게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몇 %나 면제가 되거나.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면제라는 게 제가 병무청에서 있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그 총 5급과 6급까지 있어요. 1급부터 6급까지. 네. 근데 1, 2, 3급이 현역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상급 받았습니다. 1급, 2급, 3급이 현역이고 4급이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공익근무요원 또는 이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업체에서 네. 이제 전문연구요원 뭐 이런 식으로 연구나 직업을 하면서 이제 하는 분들 4급이고요. 그리고 5급이 제2국민역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5급과 6급은 군대를 안 가는 건 똑같아요. 5급은 제2국민역, 6급이 면제거든요. 제2국민역이 뭐냐면 군대는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노동은 해야 돼요. 와서 이제 뭐 물자를 나눈다든가 네네. 전투를 하지 않고 관련해서 뭐 노동을 한다든가 뭐 관련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하는데 면제인 분들은 전쟁 나면 그냥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전쟁 나오면은 뭐 노동도 못 한다는 그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국민역하고 이제 면제를 그냥 뭉뚱그려서 면제라고 하긴 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합합하면 한 20% 정도 의외로 좀 있네요. 네, 오, 20% 정도가 된다는 게 정설이긴 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병역 자원이 준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익근무도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4급까지는 다 그냥 간으로. 병역 때 시키고 면제도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는 걸로 아. 국방부에서 전하게 그럼 좀 됐던. 까다로워지잖아요. 네. 네. 저도 제가 이동엽의 신토크 박스를 하면서 군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 공익 갔던 친구가 있더라고. 네네. 갔더니 예전에는 자기 병명이 없었대요. 네. 근데 이제 여기다 그 헬멧인가 네. 군 모자에다가 네. 자기 병력을 근데 병명을 어. 뭐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어. 뭐 한데 그 보면 증후군이 많은 거예요. 무슨 증후군. 어.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네. 앞바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양반다리. 양반다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다리 여자처럼 이렇게 다리를 꼬고 그러 있어야 되는데 점호할 때 되면 걔가 맨 앞에 있으니까 대대장 있는 사람이 오면 얘 뭐야? 저는 앞바다리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모자에다 앞바다리 앞바다리 증후군이야? 뭐 하여튼 몰라. 그래서 걔는 그래서 늘 저 끝에 구석에 누가 높은 사람들 오면 걔는 저 끝에 숨어서 다소곳이. 다리를 다소곳이 앉아. 도장 너왜 그렇게 앉아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생분들 이렇게 앉듯이. 네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음.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이 뭐 진짜 아프셔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맞아. 분명히 그분들은 이제 존중받아야 네. 부분 있겠지만 진짜 부정한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이 연예인분들의 평소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들이 꼭 이렇게 군 그 신체 검사를 받으면 나온다는 점이 맞아. 평소에는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 그래서 그렇죠. 항상 댓글에 날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날고 기고 뛰던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냐. 평소에 진짜 희귀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네.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네. 갑자기 군대를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갑자기 없던 질병이 생긴 거나 허리가 아프고 이런 갑자기. 부분들은 네.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꼬집고 싶어서 기자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병력도 밝혀주시고 네. 종엽 씨 같은 경우는 거의 프랑켄슈타인 같네요. 거의 뭐 아, 온몸이 지금 누적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 열심히 쪽은 뭐 제 쪽에 열심히 진짜 아니에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노력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좀 아유,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영 씨도 또 이렇게 태영 씨 밝은 성격에 좀 감춰져 있는 그런 좀 어두웠던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니까 과거를. 네. 오히려 좀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태영 씨를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김시영님을 비롯해서. 저도 이태영을 응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태영이죠. 이태원이 아니고 이태원이 아니라 이태영 씨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후원이요? 네 구독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나 시작하시면 구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태영 씨 네. 구독해서 이제 도와드릴 거 있으면 아. 도와주겠다고. 오, 매월 감사합니다. 뭔가 구독금을 드리겠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저를 구독 안 하셨나 보네요. 구독하는 것보다는 이태영은 나보다 나은데라는 착각 속에 살았었습니다. 이태영은 늘 저렇게 밝고 저는 늘 좀 힘든 어둡거든요. 내색을 좀. 좀 해야겠네요. 힘들다는 걸 많이 정말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저렇게 그냥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일단 뭐 이렇게 희귀질병에 얘기했지만 또 저희끼리도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태영 씨도 비염 얼른 나으시고, 아 네. 동엽 씨도 술톱 술톱 얼른 빨리 나으시고, 저도 허리 허리 좀 빨리 잘해서 나으시고. 네. 얼른 낫겠습니다. 오늘 네. 또 142화인가요? 네. 네,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요. 네. 뭐 우리도 뭔 얘기해야 되나요? 아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죠. 알겠어요. 아 근데 저희 2부 예고 저기 하기로 했잖아요. 출연자 예고를. 아 네. 아직 다음 2주 주, 정도 다음 주. 남아 네. 다 다음 2주 주인가요? 정도 남았는데. 10월 13일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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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녹음하기로 10월 했죠. 13일 날 네. 그 감독 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님께서 이름까지 예. 공개하신 왜냐면은 거 공개가 되죠. 왜냐면 나와주신다고 우리 하셨으니까. 2016 무한상사 그러니까. 연출하셨던. 네. 네. 그 뒷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네네네. 와이프와 러브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네. 네네. 아 정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워낙에 입담꾼이시니까 그렇죠. 본인 말로는 국민 재간동이시라고 본인이 이렇게 재롱을 잘 떤다며. 제가 그날 분위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는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엽 씨가 옆에서 계속 출연을 아, 감독님 저 한번 써보세요. 엄청 딸랑거리시고. 처음 아부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날은 제가 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딸랑거리지 않고 저를 쓰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네. 아, 이 사람 이런 또 어. 흙 속에 있던 진주를 발견했네.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김홍선 가져보겠습니다. 감독님도 많이 파시고 좀. 홍선이 형 얘기해야 되겠네. 네.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뭐 네네. 또 다른 친구분들이나 주변에 지인분들 계시면은 또 데리고 오셔서 저희 방송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장 같아요. 감독님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렇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여러분들. 네. 궁금한 점 네.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 질문을 달아주시면 받죠 그러면. 질문을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뭐 무한상사 촬영하시다가 좀 힘들 좀 기억나신 점이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개인적으로 점도 궁금하신 좋고요. 점. 저희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네, 네, 저희가 대신 저희가 물어봐드리는.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142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